자, 오늘은 경우의 수와 순열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한번 해보자. 자, 경우의 수와 순열에서 우리는 첫 번째, 일단 일반적인 경우의 수를 배우고 나서 이 경우의 수를 좀 더 효율적으로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순열과 조합이라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경우의 수를 배운 다음에 그 순열의 그 정의와 그 활용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자.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이야기하는 경우의 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자, 경우의 수는 우리는 크게 두 가지 개념을 여기서 공부를 하게 돼. 자, 첫 번째는 바로 합의 법칙이라는 게 있다. 합의 법칙. 자, 합의 법칙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제상에서 또는 이거나 이런 단어들이 나왔을 때 우리는 합의 법칙을 적용을 한다고 보면 돼. 자, A나 B가 우리가 A하고 B라는 어떤 사건이 있는데 두 사건이 동시에 자 일어나지 않을 때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A가 일어날 사건 네 A가 일어날 경우의 수가 m가지라고 해보고 그 다음에 B가 일어날 경우의 수를 n가지라고 했을 때 합의 법칙이라는 것은 사건 A와 B가 사건 A 또는 B가 일어날 경우의 수를 여기 나오는 m과 n을 각각 이렇게 더해주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다. 알겠지? 그래서 m 플러스 n 가지가 우리는 두 사건 A, B의 합의 법칙으로서 계산이 되는 거다라고 보면 돼. 자, 보면 우리가 이제 집합에서의 어떤 관계성을 따져보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운데 A 또는 B가 일어난다. A 또는 B가 일어난다는 것은 A 합 B의 원소의 개수로 생각해보면 우리는 A의 원소의 개수와 B의 원소의 개수를 계산한 다음에 원래는 뭘 해야 되지? 그렇지. 빼기 A와 B의 교집합을 해야 되는데 문제에서 보면 A하고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 이게 무슨 뜻이냐? A와 B는 서로 공통인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합집합의 원리에서 얘가 뭐가 된다는 거지? 바로 0이 된다는 거겠지. 공집합이니까. 그래서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은 각각에 대해서 m가지와 n가지로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게 된다. 그래서 합의 법칙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동시에 일어나지 않았을 때 이렇게 교집합이 공집합이 됐을 때 그 원소의 수가 0이 되는 거지. 그래서 각각을 더해주면 되는 거다는 걸 알고 있으면 되겠지.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고배 법칙에 관련된 건데, 자,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을 잘 구별을 해서 사용하는 게 중요할 거야. 자, 고배 법칙이라는 것은 사건 A하고 B가 역시 있어. 자, A 사건과 B 사건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똑같아. 자, A가 일어날 경우의 수를 우리는 m가지라고 해보고 그 다음에 B가 일어날 경우의 수를 n가지라고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 고배 법칙이라는 것은 두 사건 A, B가 각각에 대해서
연달아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우리는 어떻게 계산한다? m과 n을 이렇게 곱해서 계산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 자, 연달아 일어난다는 것이 여기서 중요한 건데, 자, 연달아 일어난다는 것은 A가 일어날 때마다 B가 각각에 대해서 일어나는 거야. 그렇지? 자, A가 만약에 M가지였으니까 첫 번째 가지수가 일어나면 각각에 대해서 B가 일어나니까 첫 번째 A가 일어난 거에 대한 N가지가 있을 거고, 그다음 두 번째 일어난 것에 대한 또 N가지가 있을 거야. 그 얘기는 각각 N이 N번 일어나기 때문에 M과 N을 서로 곱해서 그 경우의 수를 계산을 하면 되더라. 그런 얘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를 한번 보자. 자, 2페이지에 있는 자 1번 문제를 한번 보자. 자, 문제 1. 이거 확인학습이야. 자, 확인 1번. 자, 확인 1번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다음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봐라 그랬어. 자, 1번. 자, 주사위를 두 개 던진다. 자, 주사위 두 개를 던졌을 때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보자. 자, 두 눈의 합이 바로 7이 되는 경우. 7의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보자. 자, 두 눈의 합이 7이 되는 경우의 수는, 자, 우리가 주사위를 던졌을 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경우는 바로, 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지. 자, 주사위가 각각에 대해서 6개의 숫자가 있으니까 1, 2, 3, 4, 5, 6. 그 다음에 1, 2, 3, 4, 5, 6. 자, 이렇게 되면 각각에 대한 순수쌍을 만들면 여기가 1, 1이 될 거고, 여기는 1,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을 보면 1, 6이 될 거야. 그 다음 두 번째는 2, 1이 되고, 그 다음에 3, 1이 되고, 또 마지막에는 6, 1이 되겠지. 여기는 이제 2, 2가 되고, 여기는 3, 3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4, 4가 되겠지. 5, 5가 되고, 그 다음에 6, 6이 된다. 이렇게 해서 주사위 두 개를 던지면 우리는 총 36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서 두 눈의 합이 7이 되는 경우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는 거지. 자, 두 눈의 합이 7이 된다는 것은 어디에 있는 걸까? 일단 여기에서 보면은 7이 된다는 것은 2라고 뭐가 붙었을 때, 그렇지? 2라고 6이 붙었을 때 바로 1, 6이라는 거. 얘가 7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2하고 우리는 5가 있었을 때 7이 되겠지. 그 다음에는 여기서 3, 4가 되겠지? 자, 이게 이제 뒤바뀌어서 이쪽으로 간다면 여기는 4 뭐가 된다? 3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5, 2가 된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6, 1이 돼서 총 몇 가지가 돼?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우리는 6가지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를 보면은, 두 눈의 합이, 자, 10의 경우의 수를 한번 이야기해 보자. 자, 10이 되는 경우는, 자, 문제에서 10 이상이라고 그랬구나. 10 이상. 자, 10 이상이 되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10 이상이 된다는 것은 이제 무슨 얘기냐면, 자, 보자. 이걸 이제 앞에서 설명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자, 여기서 한번 봐. 우리가 이제 두 수의 합이라는 것은, 두 수의 합은, 이 가장 적게는 1, 1이 더해져서 2가 되겠고, 그 다음에 3이 되겠고, 4가 되고, 그 다음에 5가 되고, 6이 되고, 그 다음에 7, 8, 9, 10,
11 해서 어디까지? 12까지가 되겠지. 그렇지? 자, 그러면 각각에 대한 경우의 수를 한번 적어보면, 자, 합이 2가 되는 경우는 여기 한 가지가 되겠지. 그래서 여기는 한 가지. 그 다음에 3이 되는 경우는 두 가지가 되겠고, 4가 되는 경우는 이거 해서 세 가지가 되겠고, 자, 이런 식으로 간다면 하나씩 올라가고, 자, 6이 되는 경우, 그 다음에 7이 되는 경우는 아까 몇 가지였죠? 6가지였지. 그 다음에 8이 되는 경우는 이제 하나씩 줄겠지, 이거보다. 그래서 5가 되고, 4가 되고, 3이 되고, 2가 돼서 1이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나오는 총 경우의 수를 다 더해주면 36가지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아까 첫 번째에서 7의 눈에 두 합이 7의 눈의 경우의 수는 6가지가 나왔던 경우는 바로 이 6가지. 그지? 이게 7이었을 때 이렇게 되는 거다. 자, 그러면 두 번째에서는 10 이상의 눈이 나온다는 것은 10 이상은 여기겠지, 여기. 그지? 여기서부터 3, 2, 1이 되니까 각각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일어나지? 독립적으로 일어나면서 우리가 합의 법칙을 적용을 시켜서 자, 6가지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 자, 이렇게 해서 1번 주사위를 던지는 거에 대한 합의 법칙을 이용한 내가 계산을 해 보았다. 자, 여기까지. 자, 정리하고, 자, 그 다음,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자. 자, 2번 문제를 보자. 확인학습 2번 문제. 자, 확인학습 2번은 자, 1부터 50까지의 자연수가 있다. 1부터 50까지의 자연수에서 첫 번째는 자, 7의 배수 또는 9의 배수의 개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의 배수, 2의 배수 또는 우리가 3의 배수의 개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자. 자, 7의 배수 또는 9의 배수라고 했어요. 자, 그럼 우리 이렇게 한번 정해보자. 자, 7의 배수를 우리는 사건 A다라고 놓고 9의 배수는 사건 뭐라고나? B라고 한번 해보자는 거지. 자, 이렇게 되면 문제에서는 또는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것은 A 또는 B가 일어날 경우의 수라는 것은 A 합 B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 그렇지? 자, 이렇게 되면 여기에는 A 사건과 그 다음에 B 사건을 더해준 다음에 여기서 뭐를 빼줘야 돼? A하고 B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는 거지. 자, 그런데 A 사건은 7의 배수이기 때문에 1에서 50까지 7의 배수는 몇 개가 있어? 자, 50에서 7로 나누면 되겠지? 자, 50에서 7로 나누면 7, 7에서 49니까 얘는 7가지가 있을 거고. 자, B 사건은 9니까 자, 몇 개가 있어? 자, 45, 5, 9, 45지? 그래서 5가지가 있겠지. 자, 그렇지만 7의 배수도 되고 9의 배수도 되는 것은 우리는 63부터 가는 거지. 그래서 동시에 우리는 일어날 수 없는 거다. 그러니까 이 두 사건은 뭐가 되지? A 교 B는 공집합이 되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은 0이 돼서 총 12가지가 된다. 이렇게 해서 경우의 수를 구해줄 수가 있겠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한번 보자.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야. 두 번째도 우리가 2의 배수를 사건 A다라고 놓고 그 다음에 3의 배수를 뭐라고나? 사건 B라고 한번 놔보자. 자, 이렇게 되면은 역시 또는이기 때문에 우리는 A 또는 B가 일어날 경우의 수는 자, NA 플러스 NB에 빼기 NA 교 B가 된다. 자, 그러면 NA는 2의 배수니까 2의 배수는 25가 되겠지? 50에서 2의 배수. 그 다음에 3의 배수는 자, 50을 뭘로 나눠줘? 자, 3으로 나눠주면 몇 가지가 돼? 16가지가 되겠네. 그지? 자, 더해주고. 그
다음에 A 또는 B가 일어난다는 것은 바로 뭐에 해당하는 거지? 얘는 바로 6의 배수에 해당되지. 2의 배수도 되고 3의 배수도 되는 거. 자, 그럼 50가지의 수 중에서 6의 배수는 몇 개가 있어? 자, 역시 50을 뭘로 나눠줘? 6으로 나눴을 때 우리는 8이라는 목을 갖게 된다. 그래서 8을 빼주게 돼서 얘를 계산해보면 얘는 얼마가 나온다? 33개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 자, 알겠지? 자, 이처럼 합의 법칙을 이용한 두 번째 확인 문제였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3번 문제를 한번 가보죠. 3번. 확인 3번. 자, 확인 3번은 지금 그림이 주어졌어요. 자, 그림이 A라는 점과 B라는 점이 있는데 A라는 점에서 B라는 점으로 가는 것은 총 3가지의 길이 있더라. A1, A2, A3. 그 다음에 B에서 어디로 가? C로 가는 것은 2가지가 있다. B1, B2가 있다. 자, 이처럼 3가지, 2가지가 있는데, 자, 봐. 그때 A 지점을 출발하여 B 지점을 거쳐서 어디를 간다? C 지점으로 가는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보자. 자, A를 거쳐서 그 다음에 A에서 B를 거쳐서 C로 가는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보자. 자, 얘를 하나씩 다 나열을 해본다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A에서 B로 가는 경우는 A1가지, A2, A3 3가지 방법이 있지. 그런데 B에서 C까지 갈 때는 각각에 대해서 연달아서 B1, B2가지. 여기도 B1, B2. 그 다음에 여기도 B1, B2.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2가지씩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지. 그래서 총 몇 가지가 된다? 6가지가 된다. 알 수 있다. 근데 이런 경우를 우리는 이제 고배 법칙이 성립한다는 그 원리를 이용하면 되는 거지. A가 3가지인데 각각에 대해서 몇 가지씩이야? 2가지씩인 거지. 그러니까 A는 3가지, B는 몇 가지? 2가지가 돼서 우리가 고배 법칙에 의해서 6가지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확인 4번을 한번 보자. 확인 4번. 자, 확인 4번은 다음 식을 우리가 전개를 했을 때 항의 개수가 몇 개가 나오냐 그런 거네. 자, 1번은 A 플러스 B, 그 다음에 X 플러스 Y 플러스 Z 플러스 W. 그 다음에 2번은 A 플러스 B 플러스 C, 그 다음에 P 플러스 Q, 그 다음에 X 플러스 Y가 된다. 자, 여기 나오는 식의 특징이 뭐냐면은 각 항에 있는 문자들이 다 다르다는 거야. 그렇지?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 여기에서 전개를 한다면 이 A는 각각에 대해서 X도 있고 그 다음에 뭐도 있어? Y도 있고 쭉 간다면 W까지 있겠다. 그렇지?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B에 대해서는 뭐가 있겠어? BX부터 해서 어디까지? BW까지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다. 물론 이 정도야 우리가 다 나열해봐서 실제 몇 개인지를 다 헤아려 보면 되겠지만 여기에는 이제 어떤 원리가 있냐면 A, B에 대해서 그 각각에 대해서 우리는 A, B 2가지가 되고 뒤에 있는 다항식에서는 문자가 4개야. 4개가 있지? 그러니까 2개씩 각각에 대해서 4개씩 있다. 그래서 2 곱하기 4가 돼서 8가지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렇지? 자, 그렇게 생각하면 얘도 마찬가지지. 문자가 다 달라. 문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A, B, C라는 세 문자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2가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몇 가지가 나와? 2가지가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총 12가지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알겠지? 자, 마치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잘 봐라. 자, 우리가 그 나무 토막이처럼 어떻게 쌓여져 있냐면 가로 방향에는 몇 조각으로? 2조각으로 쌓여져 있고
세 조각이라고 해보자. 자, 세 개니까. 자, 세 조각으로 쌓여져 있고. 그 다음에 세로 방향으로는 두 조각이 쌓여져 있고. 그렇지? 자, 그 다음에 높이로도 역시 몇 개? 높이가 두 조각으로 이렇게 쌓여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겠네. 그렇지? 자, 이렇게. 자, 그렇게 된다면, 여기 있는 것을 입체도형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이 나무 토막의 총 개수가 몇 개냐? 그걸 헤아리는 것이 바로 이 경우의 수하고 똑같게 되겠지. 자, 여기는 세 조각이니까 이렇게 이으면 되고 이렇게 이으면 되겠지. 여기도 이렇게 있고 여기 이렇게 이으면 되겠네.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또 몇 개 있어. 하나씩 더 있지. 자, 파란색으로 가로 방향으로 이렇게 있는 거다. 그렇지? 자, 이게 뭐 그림이 좀 복잡하게 보이지만 실제로 여기 나와 있는 이 나무 토막의 개수가 총 12개가 쌓여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개를 했을 때 항의 개수가 바로 경우의 수에서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이 적용이 된다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다. 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어떤 경우의 수로 우리가 헤아리는 다양한 예제들이 많지만 이건 이제 너희들이 이제 학습을 하면서 자습을 하면서 이제 그런 나머지 경우에 대해서는 공부를 해보고, 자, 지금은 이제 개념 설명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우리가 순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자. 자, 순열. 자, 순열이다. 아까 금방도 이야기했지만 순열과 조합이라는 것은 이 경우의 수라는 것은 우리는 일일이 하나씩 다 헤아려 볼 수는 없어. 시간 제약이라는 게 있고 또 너무 복잡하다 보면 그 계산이 너무나 머릿속에서 복잡해지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순열과 조합이라는 걸 통해서 이 경우의 수를 좀 더 효율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야.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가 순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자. 자, 순열의 수.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자, 첫 번째. 자, 우리가 숫자가 1, 2, 3, 4, 5라는 숫자가 있다라고 해보자. 자, 이 5개의 숫자가 있는데 우리는 이 5개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하냐면 이 3개를 선택해서 100의 자리수를 만들고 싶어. 100의 자리수. 이 100의 자리수를 만든다. 자리수 3개짜리를 지금 만들어 보겠다는, 그때 100의 자리수가 총 몇 개냐를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는 거지. 그렇지? 자, 그러면 얘는 아주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보면 가장 기본이 될 것 같아. 이렇게 세 자리수를 딱 만들어. 그리고 여기는 100의 자리수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10의 자리수가 되고, 여기는 1의 자리수가 되는 거지. 그렇지? 자, 그러면 100의 자리에는 총 몇 가지가 올 수 있어? 몇 가지? 5가지가 올 수 있겠지. 1이 오거나 2가 오거나 3이 오거나 4가 오거나 5가 올 수 있다. 그 다음에 10의 자리는 이제 1이 왔으니까 뭐는 못 오지? 1은 못 오지. 그래서 여기는 2, 3, 4, 5 4가지가 오겠지.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2가 왔다고 한번 해봐. 여기는 1이 왔고 2가 왔어. 그러면 이제 1의 자리는 몇 가지가 오겠어? 1하고 2는 못 오니까 3가지, 4가지, 5가지가 올 거다. 자, 이렇게 생각해보면 100의 자리는 총 경우의 수가 5가지가 오고,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10의 자리는 4가지,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1의 자리는 3가지가 오더라. 여기 나오는 모든 수형들을 다 그려서 일일이 헤아려 보면 되겠지만 우리는 그럴 필요 없는 거지. 왜? 앞에서 뭐를 배웠으니까? 곱의 법칙을 배웠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쓸 수가 있다. 100의 자리는 5가지, 10의 자리는 4가지, 그 다음에 1의 자리는 각각에 대해서 3가지가 오더라. 이렇게 해서 우리는 답을 어떻게? 60가지다. 이렇게 해서 구해줄 수가 있겠지. 그렇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리가 순열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뭐냐? 이 5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해서 우리가 순서 있게 나열한다는 의미거든. 순서 있게 나열한다. 그걸 이렇게 표현하겠다는 거야. 자, 5개 중에서 서로 다른 5개 중에서 몇 개?
우리가 3개를 뽑아서 순서 있게 나열한다. 그런 뜻이야. 알겠지? 그래서 이 계산은 여기 나온 것처럼 5부터 시작을 해서 몇 개를, 자연수를 하나씩 적게 가면서 3개를 나열하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이 총 개수, 처음에 주어진 개수가 5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되냐면 이 선택하는 개수지. 선택하는 개수. 선택수. 이 선택수가 몇 개? 3가지가 된다. 그래서 자연수를 하나씩 줄여서 3가지를 쓴 다음에 곱해주면 되는 거지. 자, 이런 의미로 우리가 수녀를 정의할 수 있더라. 자, 그렇게 되면, 자, 우리가 한번 정의를 한번 해보자. 자, 순열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하지 않고 R개를 선택한 후에 나열하는 경우의 수다. 이 나열한다는 것은 이 안에 뭐가 있냐면 순서가 있다. 그 뜻이야. 순서 있게 나열하는 경우의 수다. 자,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되겠네. 자, 우리는 n개 중에 R개를 선택해서 순서 있게 나열한다. 그래서 P를 써. P. 이렇게. 여기 앞에 이야기한처럼. 이 P는 이제 퍼뮤테이션이라고 있고 우리는 순열의 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다. 그러면 이 계산은 어떻게 하는 거냐? n부터 해서 하나씩 줄여나가. 자, 하나 줄였고 그 다음 여기 하나 더 줄이면 n-2가 되는 거지. 자, 그럼 얘를 이제 언제까지 쓸 거냐? 언제까지 쓰는 거냐면 바로 n에서 r-1개를 뺀 것까지 줄이는 거지. 그렇지? 자, 생각해봐라. 이 n이 처음에 쓰여진 수고 그 다음 여기 이제 몇 개 나열해야 돼? 여기 있다가 r개를 나열해야 되는 거지. 근데 이 n이 마치 n-0처럼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n-0. 그러면은 봐. 여기는 0, 1, 2 하고 뺀 마지막에 얼마가 와야 r개가 되겠냐? 0부터 시작했으니까 r-1이 있어져야 r개가 오는 거지. 그렇지. 이게 그래서 r개가 되는 거다. 그래서 r-1을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빼준 거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 알겠지? 자,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우리는 순열에 우리가 수다는 걸 알 수가 있다. 자, 핵심을 다시 짚어보면 서로 다른 n개가 있는데 이 중에 r개를 선택하는데 중복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순서 있게 뭘 해야 된다? 나열해야 된다. 중복은 안 되지만 순서가 있게 나열돼야 된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순열을 정의해 볼 수가 있겠다. 자, 그러면 두 번째를 봐봐. 두 번째.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뭐를 이야기할 거냐면 만약에 여기 나오는 1, 2, 3, 4, 5에서 이 5개 중에서 이 5개 중에 이 5개를 모두 선택해서 우리가 나열을 한번 해보자. 이 5개를 모두 선택해서 나열하면 어떻게 될까? 얘는 5개 중에 5개를 모두 선택하는 거지. 이렇게. 그렇지? 그러면 얘는 5부터 해서 몇 개를 나열해? 5개를 나열하면 돼. 하나씩 줄여서. 그럼 1까지 모두 나열되는 거지.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수학에서는 총 5개를 모두 선택한다. 그래서 다 나열한다. 자, 5 팩토리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팩토리얼. 팩토리얼은 이 자연수에서 1까지 모두 써준 다음에 그 수를 모두 곱하는 거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그러면 n 팩토리얼이라는 것은 n부터 하나씩 줄여 나가서 어디까지? 그렇지. 마지막 1까지 모두 뭐 하는 거다? 나열해서 다 곱하는 거다. 이걸 우리는 n의 팩토리얼이다.
n 팩토리알 가지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지. 자, 이해되지?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를 봐봐.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 OP3이라는 것을 보면은 OP3이라는 거 보면 자, OP3이라는 것은 이 5부터 몇 개를 나열했어? 3개를 나열했어. 그렇지? 자, 근데 여기다가 이런 걸 한번 붙여보자는 거야. 자, 곱하기 2 곱하기 2를 붙이면 밑에 분모에도 뭐를 붙일 수 있지? 그렇지. 2 곱하기 2를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얘를 봤더니 이렇게도 변형이 되더라 이거야. 자, 얘는 5부터 1까지니까 위에는 몇 팩토리알? 5 팩토리알이 되고, 그 다음에 2라는 것은 2 곱하기 1이니까 뭐가 되지? 2 팩토리알이 되는 거야. 그런데 얘를 다시 한번 바꿔본다면 5 팩토리알에서 이 2라는 것은 여기 나오는 5에서 뭐를 뺐지? 3을 뺀 거에 대한 팩토리알하고 똑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런 의미는 이 순열 P라는 것은 NPR을 어떻게 해도 된다는 거냐면 n 팩토리알에서 n-r 팩토리알을 우리가 나눠버리면 되는 거다. 이렇게 해도 우리가 순열을 뭐 할 수 있다? 표현을 할 수 있더라. 자, 이해가 되지? 실제 계산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계산을 하지만 팩토리알로 표현되는 또 다른 표현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면 되는 거다. 자, 네 번째 한번 보자. 네 번째. 자, 네 번째는 이런 건 어떻게 될까? NPO는 어떻게 해? 0은 어떻게 될까? NPO. 자, N개가 있는데 하나도 선택을 안 해. 자, 그러면 값이 얼마일까? 0일까? 아니면 0이 아닐까? 자, 무슨 얘기냐면 N개 중에서 우리가 하나도 선택하지 않지.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선택이 되는 거야. 포기하는 거. 알겠지? 그래서 경우의 수는 뭐가 돼? 한 가지가 되는 거다. 알겠죠? 자, MP0은 한 가지다. 꼭 기억을 해야 되는 상황이겠지.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까? 다섯 번째. 0 팩토리알. 0 팩토리알은 뭐지?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도 선택하지 않아. 역시 그것도 하나의 선택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값도 우리는 1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알겠지?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자, 이 박스 친 것들은 기본적으로 순열해서 머릿속에 꼭 우리가 집어넣고 가야 되는 거다. 자,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뭐를 통해서 교재에 있는 역시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한 번씩 알아보도록 하자. 자, 5번을 한번 봐. 확인 5번. 자, 페이지 3페이지야. 페이지 3페이지에 자, 확인 5번을 한번 보자. 자, 1번을 보면 자, OP2가 되어 있지. 자, OP2는 자, 5부터 몇 개 나열해? 2개 나열하는 거지. 자, 5부터 시작해서 몇 개? 2개 나열했다. 그래서 얘는 20이 되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를 보면 4P3이다. 얘는 4부터 시작해서 3개를 나열해라. 자, 이렇게 되니까 4 곱하기 6이 되면 24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보면 얘는 7P0이다. 7개 중에서 하나도 선택하지 않는다. 얘는 무조건 1이라고 그랬어. 자,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확인 6번을 봐. 자, 확인 6번에 1번. 자, MP3이다. MP3이 120이야.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N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어 나가는데 총 몇 개를 나열해? 자, 3개를 나열해. 그것을 나열한 놈이 뭐가 된다? 120이 된다. 그런 얘기지. 자, 그러면 얘는 원래 이제 n을 풀어서 3차 방정식을 풀어도 되겠지만 보통 이렇게 안 하지. 우리는 이 120을 얘가 마치 연속한 세 수로 생각하는 거야. 연속한 세 수. 연속한 세 자연수로 생각하는 거지. 자, 이렇게 되면 120을 소인수분해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얘는 몇 곱하기 몇 곱하기 몇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 얘는
6 곱하기 5 곱하기 4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러면 이 중에 가장 큰 놈이 바로 n이니까 n은 얼마가 된다? 6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지. n이 6 되면 6, 5, 4가 돼서 150을 만들 수가 있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2번을 보면, 자, 2번은 7PR이라 그랬어. 7PR. 자, 7PR이 210이라고 그랬지. 자, 그러면, 자, 210을 역시 뭐 해보는 거지? 소인수를 해보는 거지. 얘는 7 곱하기 얼마야? 7 곱하기 3 곱하기 20이니까 10이 되는 거지. 자, 얘를 더 쪼개보니까 2를 여기다 주면 얘는 7 곱하기 6 곱하기 5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 나오는 7부터 시작해서 몇 개를 나열한 거지? 3개를 나열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 R은 얼마가 될 수밖에 없다? 3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면 3번은 MPN이 얼마다고 그랬어? MPN이 120이다 그랬어. 자, 120이다. 자, 120은 아까도 이야기처럼, 자, 얘는 이제 이거잖아. 결국에는 n부터 하나씩 줄여 나가서 어디까지? 1까지 가는 거거든. 자,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1까지 곱해졌을까를 생각해 보면 되겠지. 아까 120이 어떤 거였지? 이거였었지? 얘가 6 곱하기 5 곱하기 4였단 말이야. 이게 120이었지? 자, 얘를 그러면 더 하나씩 줄여볼까? 더 하나씩 줄여보면, 일단, 여기 나오는 이 6을 어떻게 쪼개지? 3 곱하기 2로 쪼갤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얘는 5 곱하기 4가 되고, 6을 우리는 3 곱하기 2가 되고, 여기서 끝에 있는 1은 이제 곱하나 마나니까 우리가 1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지. 이렇게 되면 얘는 얼마가 되겠어요? 바로 5 팩토리얼이 돼서 얘는 바로 5P5가 된다. 따라서 n은 얼마가 돼? 5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알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퍼뮤테이션 P에 대한 계산 연습을 해 보았다. 자, 그다음 확인 7번을 봐. 확인 7번. 확인 7번은 A, B, C, D, E 5개의 문자가 있는데 이 5개 중에 몇 개를 선택해? 2개를 선택한대. 2개. 2개를 선택해서 일렬로 나열한다. 이 경우의 수를 구해보자. 이렇게 하면 되겠지? 5개 중에 2개를 선택해서 일렬로 나열해. 그러니까 P가 되는 거다. 자, 그러면 5 곱하기 4가 돼서 20까지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8번. 확인 8번. 확인 8번은 4명을 일렬로 나열해. 4명을 일렬로 나열한다. 그 얘기는 4명을 일렬로 나열하면 뭐 하면 되지? 4팩토리얼 하면 되지. 그지? 4명인데 4명을 모두 뽑아가지고 나열하는 거니까 얘는 4, 3, 2, 1이 돼서 얘는 24가 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겠네. 자, 됐지? 자, 그 다음에 9번을 보자. 자, 확인 9번. 자, 예제가 맞네. 자, 6개의 숫자가 있어요. 1, 2, 3, 4, 그 다음에 5, 6. 자, 여기에서 서로 다른 3개를 선택하여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를 한번 이야기해보자. 자, 이 6개 중에 3개를 선택을 해서 자연수를 만든대.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어. 그럼 여기는 몇 가지가 와? 6가지가 오겠지? 여기는 몇 가지가 오지? 5가지가 오겠지? 여기는 몇 가지가 오겠어? 4가지가 오겠지? 각각에 대해서 앞에 하나씩 썼으니까 하나씩 줄여나가는 거지. 그래서 얘는 원래는 6개 중에 몇 개? 3개를 선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수와 같았지. 그렇지? 자, 그러면 30에 4가 돼서 120까지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알겠지? 자, 이렇게 해서 9번 문제까지 풀어보았어. 자, 이렇게 해서 순열의 수에 대한 우리가 개념을 이해를 했고 그 각각에 대한 계산 연습과 그 순열이 가지고 있는 의미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순열에는 여러 가지 순열이라는 게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순열, 일반적인 이런 순열 말고 이제 좀 진화된 순열이 있더라.
그 순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보자. 세 번째는 여러 가지 순열이 있다. 자, 순열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순열에는. 바로 중복 순열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원순열이라는 게 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는 각각에 대해서 한 번씩 이야기를 해보자. 자, 그러면 자, 우리는 첫 번째 중복순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중복순열. 자, 중복순열은 뜻이 뭐냐? 순열은 순열인데 어떤 조건이 하나가 붙어. 자, 그 조건을 우리가 직접 정의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자, 1번.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하는 거지. 자, 예를 들면 1, 2, 3, 4가 있는데 이 4개의 숫자가 있고 이 4개의 숫자를 우리가 이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해? 3개를 선택하자. 3개. 3개를 선택하는데 이 앞에 뭐가 붙냐면은 중복을 허락해. 중복을 허락한대. 중복해도 된다 이거야. 중복을 허락해서 3개를 선택한 다음에 순열이니까 우리가 나열까지 한번 해보자는 거지. 그렇지? 3개를 선택해도 나열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 100의 자릿수를 만드는데 같은 숫자가 와도 된다 그거지. 자, 그러면 여기에는 올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그렇지. 1, 2, 3, 4 네 가지가 오고, 그 다음에 여기는 올 수 있는 게 각각 몇 가지지? 여기도 똑같은 숫자가 와도 되니까 1, 2, 3, 4가 되겠지. 그 다음에 이 1에 대해서도 역시 1의 자릿수도 1, 2, 3, 4 네 가지가 올 수 있는 거지. 결국에는 뭐냐면은 1, 1, 1에서부터 어디까지? 4, 4, 4까지 모두 올 수 있다 그거야. 그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 그거지. 자, 그러면 100의 자릿수는 총 몇 가지? 4가지가 오고, 그 다음에 10의 자릿수도 총 4가지가 오고, 그 다음에 1의 자릿수도 총 4가지가 온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계산해? 얘는 4의 몇 승? 3승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네.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중복순열이라는 의미로 가져간다면 우리가 표현을 이렇게 한다는 거야. 총 4종류 중에, 서로 다른 4개 중에 우리가 중복을 허락해서 3개를 선택한 다음에 나열한다. 그래서 이 파이를 쓴다. 이렇게 쓰는 거지. 일반적인 순열과의 차이는 뭐냐면 똑같이 선택해서 나열하는 건데 어떤 차이지? 바로 이 중복이 허락된다는 이 추가적인 경우가 더 붙는다. 그래서 실제 순열보다는 더 가지수가 크게 나오겠지. 그렇지? 자, 얘를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겠다. 자, 서로 다른 n개에서 자, 중복을 허락하여, 아까는 중복이 없이 그랬지. 이번에 허락을 하는 거야. 허락하여 R개를 선택하는, R개를 선택하여 나열하는 경우의 수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쓰면 된다. n개 중에 R개, 그리고 여기 파이를 쓰면 되는 거지. 얘를 실제 계산할 때는 각각에 대해서 R개를 선택하면 그 R은 각각에 대해서 n개씩 있는 거지. 두 번째 것도 n개가 있고, 총 몇 개? R개가 있는 거다. n개가 R개씩 있는 거다. 그러니 얘는 n의 R승이 된다. 자, 그래서 앞에 있는 숫자가 밑에 오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숫자가 이렇게 지수로 간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지. 알겠지?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중복순열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공부를 했다. 자, 실제로
우리가 교재에 있는 문제를 통해서 그 예제를 한번 알아보자. 자, 확인 문제 11번을 한번 보자. 확인 문제 11번. 자, 세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할 때 나타나는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봐라. 단, 세 사람 모두 가위바위보 중 하나는 반드시 내는 것으로 한다. 그랬어. 자, 그러면 A, B, C라는 사람이 있는데 A는 가위바위보 이렇게 세 가지를 낼 수가 있고 B도 뭐지? 가위바위보 각각에 대해서 C도 각각에 대해서 가위바위보 이렇게 낼 수가 있다. 그러니 얘는 3 곱하기 3이 돼서 얘는 3파이 3이었겠지? 그래서 3의 3승이 되면 27가지다. 우리가 세 사람이 가위바위보로 해서 총 나오는 경우의 수는 27가지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지? 자, 그 다음에 12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번. 자, 확인 12번. 자, 확인 12번은 A, B, C라는 박스가 있어요. 자, 3개의 박스가 서로 다른 5개의 공이 있더라 이거야. 공. 얘는 박스. 공. 이렇게 있는 거지. 자, 그때 이 5개의 공을 모두 넣을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얘는 이렇게 하는 거지. 이 공이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3가지야. 왜? A, B, C. 그 다음 이 공이 들어갈 수 있는 것도 3가지가 되고 이 공이 들어갈 수 있는 것도 3가지고 얘도 3가지가 된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일어나는 거니까 우리는 곱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얘는 3의 5승이다. 그래서 얘가 의미하는 것은 원래 서로 다른 3개에서 몇 개를 선택하는 거지? 중복을 허락해서 5개를 선택해서 우리가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된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확인. 문제 12번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했네. 자, 그 다음에는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 자,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 자, 순열은 순열인데 같은 것을 포함한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자,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 자, 우리가 문자가 AAB라는 문자가 있어. AAB라는 문자가 있는데 얘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번 나열을 해보자. 나열. 자, 그러면 나열을 하는데 이 A가 같은 문자가 이렇게 있는 거야. 총 3개는 3개인데 같은 게 2개가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뭐를 먼저 하냐면 만약에 이 A가 서로 다른 거였다고 생각을 한번 해봐. 이렇게 다른 거였다. 그럼 다른 거였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나열을 한번 해보자는 거지.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나열하면 되지? 얘는 A, 그 다음에 A2, B 이렇게 나열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A2, A1, B 이렇게 나열할 수도 있지. 그 다음에 A1, B, A2 이렇게 나열할 수가 있겠고 여기는 A2, B, A1 이렇게 나열할 수도 있겠다. 그 다음에 B가 앞으로 와서 B, A1, A2 그 다음에 B, A2, A1 이렇게 나열할 수가 있겠네. 자, 그렇지만 여기 나오는 것이 서로 이제 같은 문자가 됐을 때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지. 그럼 얘하고 얘가 서로 어떻게 돼? 같은 거지. A, A, B. 얘도 A, A, B가 되는 거니까 이 2개는 원래 순열에서 어떻게 하면 된다? 그렇지. A, A, B. 이렇게 그냥 하나로 쓸 수가 있는 거지. 여기도 마찬가지야. 얘하고 얘가 같은 거니까 이 2개가 서로 어떻게 되겠어? 같은 거지. 어떻게 같아지는 거야? A, B, A로 같아지는 거지. 자, 여기도 마찬가지고 B, A, A니까 얘는 어떻게 같아진다? B, A, A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구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되는 거야? 3가지가 되는 거야, 3가지. 근데 얘가 원래는 다른 거였다면 몇 가지였겠어? 3팩토리얼이 돼서 몇 가지였겠지?
6가지가 됐겠지. 3 곱하기 2 곱하기 1에서 자 6가지가 됐겠지. 자 그러면 다른 거였다고 생각했을 때 이 3팩토리얼에서 어떻게 해서 이 3가지를 우리가 변할 수 있었냐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를 해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는 이 3팩토리얼 중에서 자 한번 생각을 해봐. 중에서 2팩토리얼이 중복되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경우의 수는 총 3팩토리얼에서 이만큼이 중복됐기 때문에 각각에 대해서 이 팩토리얼만큼 빼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여기 나온 이 3개가 이게 주어진 개수야. 주어진 개수. 주어진 총 개수지.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2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같은 것의 개수야. 같은 것의 개수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지. 알겠지? 자, 이렇게 되면 같은 문자를 포함하는 순열에 대한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네. 봐라. 자, n개가 있어. 총 개수가 n개야. 자, n개 중에서 자, 같은 것이 각각 P개, Q개, R개가 있을 때 우리가 나열하는 경우의 수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총 n개 중에서 이런 거지. 총 n개 중에서 P개, 그 다음에 Q개, R개씩 같은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문자가 가령 A라는 문자가 P개가 있고 그 다음에 B라는 문자가 Q개가 있고 C라는 문자가 몇 개가 있어? R개가 있는 거야. 그러면 총 개수는 n개야. 그때 총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냐? 총 경우의 수, 자, n 팩토리얼 총 가지수에서 같은 문자의 개수만큼 팩토리얼의 개수로 나눠주는 거지. 그래서 P 팩토리얼, Q 팩토리얼, R 팩토리얼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다. 물론 이 n이라는 것은 PQR의 뭐와 같다? 합과 같다. 총 개수가 이미 정해져야 되겠지. 그래야 우리가 계산을 해줄 수가 있지. 그래서 같은 문자를 포함하는 순열을 이렇게 이해를 우리가 해볼 수가 있겠네. 자, 이와 관련된 예를 한번 보자. 자, 확인. 자, 13번을 한번 보자. 확인 13번. 자, 6개의 문자가 있어. CO, F, E, E 이렇게 6개가 있는데 6개의 문자를 가지고 우리가 일렬로 나열해보자. 자, 그러면 총 6개니까 얘는 6팩토리얼이 되고 여기서 같은 문자를 헤아려봐. 같은 문자. 어때? F가 몇 개 있어? 2개 있지. 그러니까 2팩토리얼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E가 몇 개 있어? 2개 있지. 역시 2팩토리얼이 되는 거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얘는 6, 5, 4, 3이 되겠지. 얘하고 약분 이렇게 하면 여기는 이제 4개만 남는 거지. 뒤에 없어지고 여기는 2 곱하기 1이 된다. 이렇게 계산하면 얘는 30 곱하기 6이 돼서 얼마다? 180까지가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 자, 이렇게 해서 같은 문자를 포함한 순열에 대한 우리가 정의를 했고 거기에 대한 예를 우리가 한번 풀어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있는 확인 문제를 한번 보자. 자, 그 밑에 있는 확인 문제는
우리가 뭐를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냐? 우리가 이제 문제상에서 이미 순서가 정해진 것은 같은 문자로 생각한다. 자, 이 내용을 기억을 해야 된다. 문제상에서 이미 순서가 정해졌기 때문에 얘네들은 순서를 내가 정할 필요 없는 거야. 순서를 정할 필요 없다는 것은 이미 문자가 같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문자들은 순서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자기 자리에 가서 그대로 배정이 되는 거지. 그렇지? 자, 14번을 보니까 확인문제 14번이야. 자, 1, 2, 3과 그 다음에 A, B, C를 모두 일렬로 배열할 때 얘네들 일렬로 배열해. 이때 숫자 있지, 숫자. 이 숫자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대? 작은 숫자부터 큰 숫자로, 작은 수에서 큰 순서대로 배열을 해야 된대. 그러면 나는 1, 2, 3이라는 것을 배열을 하면 안 돼. 이미 1, 2, 3이라는 것은 알아서 작은 것부터 큰 것대로 뭐가 된다는 거지? 배열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1, 2, 3이라는 것을 모두 어떻게 생각하는 거지? 1도 1이고 2도 1이고 3도 1이다고 이렇게 같은 문자로 생각을 해버리면 되는 거다. 자, 그러면 얘는 총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지. 그럼 U 팩토리얼에서 같은 문자가 몇 개 있어? 3개가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3 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되겠네. 그렇지? 그래서 얘는 6, 5, 4, 3, 2, 1이 되고 여기는 3, 2, 1이 되므로 약분이 되고 20 곱하기 6이니까 120까지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알겠지? 다시 한번. 자, 문제상에서 이미 순서가 정해진 것은 우리는 그 문자를 같은 문자로 생각을 하면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해주면 되겠네.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같은 문자를 포함하는 순열에서 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이제 번호 3번째로 바로 이제 최단거리라는 건데, 최단거리. 자, 최단거리라는 것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게 A점이고 B점인데 우리는 A점에서 B점까지 가는 최단거리의 가지수를 한번 구해보자. 자, 한번 봐봐. 내가 만약에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 A에서 B까지 갔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얘는 마치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것을 A라고 놓고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걸 뭐라고 그러지? B라고 한번 나보는 거야. 그럼 얘도 A가 되고 얘도 A가 되고 얘도 A가 되고 그럼 여긴 B가 되고 얘도 B가 되는 거지. 그러면 봐. 이 주황색으로 가는 경우는 어떻게 해서 간 거지? 바로 A,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B, 그지?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A, A. 이런 식으로 숫자를 나열했다면 이 숫자가 나열된 대로 우리는 뭐 한 거야? 최단거리로 이동을 한 거다. 자, 또 한번 해볼까? 자, 이번에는 이렇게 갔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갔다고 해보자. 파란색으로. 자, 파란색으로 간 경우는 B, B,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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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이렇게 가겠지. 그지? B, B,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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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이렇게. 알겠어? 자, 이렇게 숫자를 나열하면 역시 최단거리로 가는 하나의 경우의 수를 구한 거다. 자, 이것을 마냥 다 한다면 날새지. 그렇지?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한 거냐면 결국엔 이 상황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원래 A가 몇 개 있고 4개 있었고 B가 몇 개 있었지? 3개 있었는데 이 7개의 문자를 같은 것이 지금 몇 개씩 있어. 얘는 4개 있고 얘는 3개 있죠. 얘를 우리가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하고 똑같더라. 그러니까 얘는 총 경우의 수가 7가지니까 7팩토리알에서 A가 4개면 4팩토리알, 그다음 B가 3개니까 3팩토리알이다.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되겠지. 이해되니?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약분되면 뒤에 있는 4팩토리알이 없어지면 7, 6, 5가 남고 여기에 있는 3팩토리알 6이 없어지니까 35가지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다. 알겠지?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최단거리의 경우의 수를 구해줄 수가 있겠네. 자, 교재에 있는 문제를 한번 보자. 자, 확인 15번을 보면 자, 지금 경로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가로 방향으로 4개, 그 다음에 세로 방향으로 3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가 A점이고 여기가 무슨 점이야? B점이야. 그리고 이 점이 C점이야. 얘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최단거리를 갈 때 C 지점을 반드시 지나야 된대, 얘를. 그러니까 A를 거쳐서 C를 거쳐서 B로 간다. 이렇게 가는 거지. 자, 이 뜻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얘는 이렇게 가는 거야. 일단 A에서 C를 거쳐서 가고 그 다음에 C에서 어디로 가? B까지 가는 것을 우리가 서로 뭐해? 이고 곱해줘 버리면 되지 않냐 이거지. 자, 그러면 A에서 C까지 가는 건 여기를 각각에 대해서 A라고 놓고 얘를 B라고 두면 이 경우는 A, B를 뭐 해줘? 순서 있게 나열하는 경우가 된다. 여기도 마찬가지겠지? 여기가 A, 여기가 B라고 두면 여기는 A하고 B를 순서 있게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된다. 그럼 각각에 대해서 한번 해보자. 자, 주황색은 총 5개니까 5팩토리알. 같은 게 3개, 같은 게 2개.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얘는 2팩토리알이지 뭐, 그치? 파란색은 2팩토리알. 같은 게 없으니까. 그래서 얘를 곱해주면 되겠지. 이렇게. 됐지? 그래서 얘를 계산해보면 얘는 20가지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 자, 이렇게 해서 최단거리에 관련된 문제는 이처럼 가로, 세로의 각각의 한 칸의 길이를 같은 문자로 놓고 같은 문자를 포함하는 순열로 경우의 수를 구할 수가 있더라. 자, 알겠지? 자, 그 다음에 16번 문제 한번 보고 가자. 자, 16번. 자, 16번은 역시 최단거리야. 자, 여기가 A, B, 그 다음에 C. 자, 이번에는 A에서 B까지 가는데 이 C를 거쳐지 않아야 된대요. 이 C를 지나면 안 돼. C를 지나면 안 된다. 자, 이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 얘를 거쳐서 되면 안 된다. 그러면 여기가 마치 이렇게 호수가 있어서 구멍이 뻥 뚫린 거지. 여기를 못 가는 거지. 에?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되지? 얘는 우리는 여사건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일단은 A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를 다 구한 다음에 빼기 어떤 경우를 해주면 되지? A에서 반드시 C를 거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를 빼주면 되지 않냐 이거지. 자, 그러면
A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는 얘를 A라고 놓고 B 이렇게 놓으면 되겠네. 그래서 A에서 B까지 가는 거. 자, 얘는 총 몇 개야? 4개, 5개니까 9팩토리알이지? 9팩토리알에서 4팩토리알에 5팩토리알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고. 빼기. 얘는 A에서 C까지 가는 거. 자, 여기 C지? 자, 얘는 몇 개냐? 하나, 둘, 셋, 넷, 총 5개지? 5개 중에 같은 게 2개, 그 다음에 3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네. 그 다음에 C에서 이제 B로 가는 것은 2개씩이지. 그러니까 4팩토리알에 얘는 2팩토리알이 되고 2팩토리알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 그렇지? 자, 그러면 얘를 계산해보면 얘는 120까지가 나오고 얘를 계산해보면 얘는 60까지가 나온다. 126까지가 나오고 얘는 60까지가 나온다. 그래서 총 경우의 수는 66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다. 알겠지?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확인 문제를 통해서 역시 같은 문자를 포함하는 수녀를 이야기를 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자, 원수녀는 우리가 다음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그 앞에서 배웠던 것을 복습을 한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원수녀에 대한 걸 배운 다음에 수녀를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조합이라는 단원을 나가게 될 거다. 자, 알겠지? 자, 충분히 복습하고 뒤에 있는 예제들도 다시 한번 풀어보고 뒤에 답하고 해설도 있으니까 답과 해설을 마치고 자기 걸로 꼭 만들길 바래. 그 다음에 그래도 모르겠다 싶으면 이제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면 되겠지. 자, 이상 수업을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